자, 지구과학의 몇 쪽이에요? 알려줘. 몇 쪽이야? 숙제가 131쪽이라고? 알려달라니까 이상한 걸 알려주면 어떡해? 109쪽부터 112쪽까지가 숙제일 거예요. 109쪽이야? 숙제 아니 어디냐고. 다음 숙제가 오늘 숙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 숙제가 뭐였냐고. 오면 106쪽부터 108쪽까지. 106쪽 피세요. 106쪽부터 108쪽까지가 숙제래요. 맞죠? 네. 다 부르겠습니다. 106쪽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니은 디귿 4번에 3번 5번에 5번 6번에 기역 니은 디귿 7번에 3번 8번에 1번 9번에 5번 10번에 4번 11번에 5번 12번에 A는 기역 B는 디귿 13번에 니은 디귿 14번에 3 15번에 기역 리을 16번에 2번 17번에 1번 18번에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12번이요. 12번이요? 2번, 10번이요. 2번, 10번, 12번 6번이요. 4번이요. 4번, 2번이요. 2번, 6번, 10번, 12번 또 4번이요. 4번. 자, 해볼게요. 2번. 그림 가, 다는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몇 가지 방법. 시추, 지진파 연구, 화산 분출물 조사 이러네요. 지구 내부를 알아내는 깊이는 가가 가장 얕다. 그렇잖아. 시추가 얼마 안 되는 거잖아. 니은 다는 핵의 구성물질, 화산 분출물은 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마그마가 핵에서부터 기어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진파 연구잖아. 그지?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죠. 4번. 그림은 지진파의 발생과 지진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두 지점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A를 진앙이라 부르는 거죠. B를 진원이라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얘기고요. 3번 지진의 에너지는 뭐 A에서 방출돼 B에서 방출되지. 지진이 발생한 것은 단층 여기 지층이 끊어져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지나서 방출된 지진파에는 P파도 있고 S파도 있겠죠. 답이 그래서 몇 번? 3번 6번 그림은 어느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 기록이다. A가 먼저 도착했죠? 그럼 먼저 도착한 게 P파잖아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얘기해서 처음 도착하는 파동. S파는 세컨더리 웨이브, 두 번째로 도착하는 파동. 그런 뜻이라고. 먼저 도착한 A가 P파고요. 나중에 도착한 B가 S파예요. 기억이 맞고요. 기억 A는 B보다 빠르니까 먼저 오겠죠. 니은도 맞고요. 지진의 진동의 MP야. 그림 보세요. 진동이 어떤 게 커요? A가 커요? B가 커요? B에 의한 게 훨씬 더 크죠? 그럼 P는 B에 의해서 더 크겠지. 이건 틀렸고요. P파 도착 후 S파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뭐라 부른다? PSC라고 불러요. 이 PSC를 분석하면 지진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지진 발생한 거리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리을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번에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10번 그림은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지구 내부를 몇 개? 4개의 층으로 구분한 거잖아요.
가볼게요. 기억 1번 A는 지각. A 지각이 아니고 멘틀이잖아. 맞아? A 앞쪽에 조금 되게 얇은 게 지각인 거고 A는 멘틀이고 B가 외핵이고 C가 내핵이 되는 거죠. 2번 A는 온도가 높아 전체가 녹아있다. 멘틀 고체예요. 틀렸고요. 3번 A에서는 P파가 S파. 그 그림 봐봐. A에서 P파가 훨씬 더 빠르잖아. 말도 안 되는 거고 3번. 지진파의 속도 변화는 A와 B의 경계에 면에서 그렇잖아. 속도 변화가 A, B 경계에서 제일 크게 나타났잖아. 4번이 답인 거죠. 5번 B와 C 경계에서는 물질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종류는 비슷한데 상태가 다른 거잖아. 그치? 12번 여러분 A는 외핵을 통과했어 안 했어? A는 안 P파, S파 둘 다 나와야 돼. 근데 B는 외핵을 통과가 했지? 그러면 S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A는 어떻게 P파, S파 둘 다 나야 되니까 기억처럼 보일 거고요. B는 P파만 통과했겠지? S파 통과 못했겠지? 그럼 뭐만? 디귿처럼 보이겠죠. 이해돼요? 네. 오늘은 어디 할 차례예요? 알려줘. 오늘은 109쪽부터 112쪽까지인가 봐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109부터 112쪽까지 오늘 홀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짝수,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 집에서 숙제를 하면 되겠죠. 홀수를 몇 쪽부터 몇 쪽까지라고? 109쪽부터 112쪽까지. 자, 홀수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1번. 그림은 약 3억 년 전의 현재의 수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3억 년 전에 하나 모였었죠? 그 모여있는 큰 대륙을 뭐라 부른다고? 한계야. 수력 분포 변화에 대한 설명. 대륙 이동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은 대륙 이동도 설명된 다 맞고요. 멘틀의 대륙에 일어났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멘틀 대륙잖아. 맞지? 그럼 니은도 맞고. 디귿 약 3억 년 전에는 여러 대륙들이 한 덩어리로 모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을 1번 답이라 얘기할 수 있겠네요. 3번. 오른쪽 그림은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되는 메소사우루스 화석과 글리섭테리스 화석의 산출 지역을 나타낸 거다. 메소사우루스는 공룡이고요. 글리섭테리스는 식물 화석이에요. 자, 2로부터 대륙의 이동을 주장할 수 있는 두 화석의 특징은 메소사우루스는 담수에서 변성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거야. 니은 메소사우루스는 해역을 작쳤대. 해역을 작쳐서 바다 건너가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고 글리섭테레스의 씨앗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서 그래서 쉽게 날아가서 대륙을 건너갔다 얘기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틀렸고 대륙들이 붙어 있었을 당시에 두 화석의 생물이 번성되었으니까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지금은 둘 다 발견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이 그래서 뭐 기억과 리을이 답이 되겠네. 이해돼요? 씨앗이 엄청 멀리 아무리 멀리 나가도 대륙 간에는 안 움직이지 않나요? 너무 잘 날르면 별일 뭐 상승기로 타가지고 별일 다 갈 수 있잖아. 오케이? 담수가 뭐예요? 해수가 아닌 건 다 담수라 불러요. 짠물이 아닌 건. 네. 뭐? 아니요. 저이씨. 해수가 아닌 건 다 담수라 불러요. 암수는 그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염된 담수도 있겠죠? 시커먼 물 처먹을래요? 요즘 만날 나오더만 아프리카 애들이 이상한 물 처먹고 있다고 아프다고. 그런 물도 담수는 담수예요. 먹을래요? 아니요? 오염됐잖아요. 근데 저희도 검은색 물을 먹고 있잖아요. 저희는 무슨 검은색 물을 먹어? 코카콜라 먹잖아요. 커피도 그건 먹고. 콜라잖아 새끼야. 물이 오염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 저이씨. 그건 음료수 얘기잖아. 까만 간장도 처먹겠지? 아이 진짜 씨. 그건 물이 아니잖아 순수물이. 선생님, 이게 왜 10이야? 소금물을 마시면 왜 더 목이 마른 거예요? 몸에서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몸에서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해요. 오케이? 우리 체액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소금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우리 농도가 너무 높아진다고. 그래서 물이 더 오히려 갈증이 더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나트륨을 먹어요? 영양소를?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뭐라고? 염화 나트륨을 먹어야 돼. 농도가 왜냐가지고. 지금 뭐라는 거야 쟤? 물을 너무 말 똑바로.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염화 나트륨을 먹어야 돼. 염화 나트륨이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어도 물을 많이 먹으면 네 몸에서 알았게 물을 많이 버려요. 네, 근데 너는 별론데 네 몸 되게 훌륭해요. 넌 뭐? 네, 근데 있잖아요. 그 뭐냐 목마름을 느끼는데 그 목마름만 느끼는 거야 아니면은 뭐냐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설명을 못 하는데 답은 어떻게 해? 어 이봐. 아니 네가 그게 아니라 바닷물을 많이 마시면 물이 마르는데 소변으로 전부 다 나트륨이 나가서 바닷물만 소금에 나트륨이 나가지 않아요 잘? 안 나가요? 네. 일부 나가긴 하지만 먹는 대로 다 나가지 않아요. 그럼 네 소금 네 오줌은 개 짜겠다? 네. 내는 뭐야? 5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해력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물리량 변화를 나타낸다. 해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암석의 나이가 많아져요. 또 해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해력 근처에서 해양지각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해저 확장설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5번의 답은 뭐?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7번 표는 대서양 해저의 여러 지점을 시추하여 얻은 암석의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보세요. 해력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 뭐라고? 표 해력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암석의 열량이 나이가 많아졌죠. 그래서 많아졌죠? 이에 대해 설명으로 맞는 건 해력 근처에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해력으로 멀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해력에서는 해양 지각이 소멸된다. 아니지.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해 맞겠지. 틀렸고요. 대서양 해저의 면적은 점차 줄어든다. 거기서 만들어 쫙 넓어지는 건 대서양은 넓어진다 얘기해요. 실제로 1년에 몇 cm씩 넓어져요. 틀렸고요.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은 여러분 두께가 두꺼우려면 퇴적물이 많아지려면 오래 있어야 돼? 아니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야 돼? 오래 있어야 당연히 쌓이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약 4천만 년 전 시추 지점 5의 암석은 해령 부근 근처에 있었겠죠. 해령에서 만들어서 퍼져나가는 거라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4번이 답이네. 자, 9번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지역은 그랬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선봐 3개의 지진대가 있어요. 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환태평양 지진대. 뭐라고? 이 환이 고리환자예요. 태평양을 기준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거 요거 일명 불의 고리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불의 고리. 전 세계 지진, 화산 지진의 70%가 요 라인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지진대는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뭐라고? 알프스는 어디 있는 거야? 유럽. 히말라야는 어디 있어? 인도하고 중국 사이는 아시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인도하고 중국 사이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유럽 쪽으로 알프스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요 라인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에서 발생한 지진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디냐? 네팔. 네팔 지진이 일어났었잖아. 그치? 한 4, 5년, 3, 4년 됐나? 근데 되게 심하게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에서 일어났던 지진이에요. 또 하나가 중앙해령 지진대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중앙해령. 이 중앙해령은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 대서양 한가운데. 중앙해령에서 발생한 지진은 잘 못 느끼지. 바다 한가운데 일어나니까 피해가 별로 적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3개가 유명한 지진대예요. 그럼 9번의 답은 어딜까요? 1번 열도는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히말라야 산맥 얘기했고 페루, 칠레도 이게 환태평양 지진대거든요. 5번? 네, 5번이에요. 북아메리카 대륙의 내륙 지방은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왠지 왜 나한테 물어? 지구한테 물어? 왜 안 발생했냐? 발생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 요즘처럼 좀 더 많아지긴 했지만 일본 대비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되죠. 11번 다음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산활동과 지진이 활발하다. 멘틀 대류 상승부에 위치한다.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된다.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 멘틀 대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멘틀 대류에 있는 판이 이동하면서 여러 개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 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는 곳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서 퍼져 나오는 것이 만나면 어떻게 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멘틀 대류가 뭐 하는 거라고? 솟아 올랐잖아요. 그치? 여긴 뭐라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야. 그럼 상승해서 양쪽으로 퍼져 나가는 거라고. 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형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동네가 뭐라고? 해령이에요. 뭐라고? 해령.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뭔가 이동해 간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해저 확정설이잖아. 그치? 너 대가리 안 들어. 왜요? 여기 봐. 너 내가 널 보고 있는데 너 자꾸 쳐물어. 여기는 뭐야? 멘틀 대류가 만나서 내려가고 있죠? 이거 뭐라고 얘기해? 멘틀 대류 하강하고 있는 곳이잖아. 그치? 여기서는 뭐 주로 뭐가 만들어지냐? 판과 판이 이동해 오면 서로 부딪혀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해구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해구. 해구는 바닷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고요.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큰 산맥을 뜻해요. 해령이 깊을까? 해구가 깊을까? 해구가 훨씬 깊지.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 그거 있잖아요. 태평양이지만- 버뮤다 삼각지대는. 제일 깊은데 수심이 제일 깊은 곳. 그래서요? 인도요?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 지성? 마리아나 해구. 어디? 마리아나 해구. 여기가 제일 깊잖아. 여기 10,000m가 넘어간 수심이. 얘가 제일 깊은 바다라 얘기해. 10,000m면 히말라야 산맥을 거꾸로 쳐박아도 땅이 안 닿는다는 얘기야, 바닥에. 그치? 거기가 제일 깊어. 해구가 더 그래서 좀 더 깊다라는 거야. 해구는 바닷속에 있는 골짜기를 뜻하는 거고요.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큰 산맥을 뜻합니다. 해령이 멘틀대로 상승하는 곳에서 만들어지고요. 해구가 멘틀대로 하강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그 정도는 기억하라고. 네, 그 7번의 답이 뭐였었죠? 4번. 감사합니다. 11번에 그럼 답이 뭘까요? 2번. 아? 아니 1번. 1번. 13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지형이 뭐라고? 해령이라고. 해령에서는 지진 자주 발생해요. 화산 활동도 활발해요. 그리고 해령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V자 형태의 계곡을 열곡이라 부릅니다. 해령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V자 형태의 계곡을 뭐라 부른다? 열곡. 그래서 열곡대란 말이 나오면 다 해령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암석이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우가 맞아요. 5번이 틀렸네요. 가장 오래된 암석이 분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암석이 바로 뭐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깊은 곳에 있던 애들이 기어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얼마 안 된 갓 태어난 지각이 암석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오래된 암석이 아니라. 그래서 몇 번? 5번이 틀렸다고. 15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판과 판이 만나서 내려가 부딪히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양판이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긴 그 골짜기 틈을 보고 뭐라 부른다고? 해구라 부르는 거라고. 오케이? 자, 분석해 볼게요. 문제 1번.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 섭입하는 이유는 해양판이 밀도가 커요. 무겁다고. 무거우니까 자신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그럼 답이 뭐예요? 4번.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해양지각은 해령에서 생산된다 얘기하고요. 해구에서 소멸된다고 얘기한다고. 해양지각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해령. 어디서 소멸된다? 해구. 기억해. 17번. B. 야, B 봐봐. B 어딜까? 지도상으로. 이게 일본 쪽이에요. 필리핀 쪽이에요. 여기가 뭐?
해구를 볼 수 있어요. 해구. C는 E는 어디냐? E가 여기가 남아메리카에 있는 큰 산맥 뭐야? 남아메리카에 있는 큰 산맥 아시는 분? 로키 산맥. 그럼 북아메리카고 이 새끼야. 아니요. 그 안데스 산맥. 그래 안데스 산맥이야. E가 안데스 산맥이에요. 여기에 칠레 해구가 옆에 있거든요. 여기도 해구예요. 또 B도 해구고 E도 해구예요. 해구에는 지진과 화산이 다 활발해요. 멘틀대로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강하는 곳입니다. 꼭 300단위 안 만들어지고. 17번의 답은 뭐? 기억과 니은. 19번 그림은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의 분포를 판의 경계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대서양 연안, 대서양은 한가운데 해력이 있는 거야. 태평양 연안에 해구가 발달한 거야. 틀렸어 1번. 2번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지진대와 화산대는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합니다. 2번이 답이야. 해령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 둘 다 활발하고요. 지진과 화산 활동은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야. 틀렸고. 대서양 주변부는 태평양 주변부다. 대서양은 바다 한가운데서 주로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태평양은 주로 연안 부근, 사이드 부근, 가장자리 부근에서 주로 화산과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고. 오케이. 답이 몇 번? 2번. 21번. 거기 보시면 A를 해놓고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나와있죠. 해령은 판과 판이 멀어지거든요. 이 판과 판이 멀어지는 걸 발산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발산형. 에너지 발산한다, 힘을 발산한다, 그 발산형. 판과 판이 멀을 때 해령이고 뭐라고? 발산형이라고. 발산형. 그래서 해령은 발산형 경계라 불러요. 야, B는 뭐라고 그러냐? 산 안드레스 단층인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보존형이에요. 뭐라고요? 보존. 판이 없어지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아. 판과 판이 서로 수시듯이 비비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 안드레스 단층이에요. 산 안드레스는 영화도 나왔었는데 미국 영화 중에 지진 일어나고 난리 난 거. 이게 산 안드레스 단층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보존형입니다. 쓰긴 하세요. B가 뭐라고? 보존형. 해구는 판과 판이 모이는 거거든요. 뭐라 부른다? 수렴형이라 불러. 모이는 건 수렴이거든. 자, A가 뭐? 발산형. B가 뭐? 보존형. C가 뭐? 수렴형이라 부른다라는 거. 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고등과정 가서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23번. 화산활동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유독한 화산가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맞아. 화산 쇠설유는 산비탈을 따라 빠르게 흐른다. 이것도 맞고요. 쇠설유가 뭐야? 쇠설물이라고 화산에서 뿜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화산 쇠설유라고 얘기해요. 공기적으로 퍼져 올라가 화산재는 기온을 낮춘다. 이게 화산재가 태양빛을 반사시키거든요. 그럼 태양빛을 반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줄어들겠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요. 화산 활동이 심하게 일어나면. 오케이? 4번 화산 쇠설물이 쌓여 풍화되면 토양이 황폐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비옥해져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오케이? 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풍화되는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몇 번이 틀렸다고 경민아? 멍 때릴 거야? 4번이 틀렸다고요. 근데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지구 온난화니까 화산을 폭발시키는 너무 낮으면 저런 대책을 보통 너 발이 시려워 거기다 오줌 싸면 따뜻한 물이 들었으니까 발가락이 따뜻해지겠네. 엄벌에 오줌 넣기랑 비슷한 대책이죠. 이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 폭발하고 비슷하게 폭탄 큰 거 하나 떨어뜨려서 먼지 개 많아지면 그것도 지구 온난화 줄여서 평균기온 낮출 수 있거든. 네 머리 위에 하나 터뜨리자. 뭔 말이야 새끼야. 근데 백두산 폭발했을 때 잘못하면 정제 때문에 전 세계가 멸망할 수 있대요. 뭔 때문에? 정제 때문에. 정제? 정제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랑 일본이 망한다면 전 세계가 경제가 다 불화를.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망해도 전 세계가 불황을 일부 겪어도 망하진 않아.
그렇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전 세계가 망한다는 건 뭔 논리야? 경제가 일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하지. 많이 받지 않나요? 그래 많이 받아. 그렇다고 망하진 않아. 너무 우리나라하고 일본 너무 크게 생각하나 본데. 일본은 그게 생각 안 해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그렇지. 근데 아직까지도 일본이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일본 인구가 1억이 넘어가요. 그래요? 네. 일본은 무역을 안 해도 자기 나라에서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시장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달라요. 인구가 생각보다 일본보다 훨씬 적어요. 반도 안 되잖아요. 남한, 북한 둘이 합쳐야 일본의 반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일본 인구가 1억 2천, 1억 3천 그 정도 돼요. 일본은 그래서 꽤 시장 자체도 되게 커요. 일본 내 시장도. 우리나라는 인구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몇천 얼마인지 몰라요? 5천만이 좀 넘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북한까지 합치면 6천. 북한은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아직 합쳐지지 않았잖아요. 만약 합치면 6천만 정도. 아니요. 북한이 2,300만 정도 되니까 둘이 합치면 한 7,500만 정도 돼요. 그렇군요. 네. 북한이 합쳐준대? 아니요? 요즘 거의 대꾸도 안 하던데. 선생님 지진이 화산 활동보다 지속 시간이 길어요? 다시. 지진이 화산 활동보다 지속 시간이 길어요? 지진이 화산보다 활동 기간이 기냐고? 네. 라고 답을 물어보고 있는데 저 새끼. 24번에 1번이 기억이 맞나요? 이거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진은 화산 활동보다 지속 시간이 무조건 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그럼- 틀린 거예요. 틀렸죠. 이것들이 답을 처음 건졌네. 자, 제가 설명할 건 다 했고요. 지금부터 숙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촬영 끝.